한국은 너무 오버한다. 일본은 지난해 대한 수출에서 2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내었다. 이는 대미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흑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8월 2일에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에서 두 번은 일본에 지지 않는다고 선언. 일본과 경제전쟁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은 최소한으로 끝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기업에 계속 구매 의욕이 있다면 하지만 일본 정부의 조치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금융 대기업 골드만삭스의 지적이다. 또한 무역이 활발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는 적으며 일본 기업의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일본 은행의 2018회 연도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는 글로벌 대외 투자의 2.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며 대미 투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 측에는 한일 갈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취한 조치를 대체로 지지하는 것 같다. 경제동호회 사쿠라다 겐고 대표 간사는 경제계에는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개인적인 견해로 일본이 먼저 강경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은 호들갑을 떨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확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의 우려되는 소재는 삼성을 시작으로 한 한국 기업이 조달처를 일본이 아닌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할지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8월 5일 일본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6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조치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수출이 제한될지를 냉철히 따져보고 탈일본을 추진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불매 운동이나 일본 이탈 등 갖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아베는 양보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관표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인 고노타로 일본 외상은 한일 간 징용공 문제로 공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해결안을 설명하는 남한을 막았고 일본 정부는 이미 이 방안을 거부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며 TV 카메라 앞에서 질타했다. 고노의 질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강경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남관표 대사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새로 취임한 대사로 6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서 관계 경색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외교관의 의무이기에 한일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한 인물이다. 미국의 중재는 형식뿐. 아이러니컬하게도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중개역으로서 기대를 걸었던 것이 트럼프 정권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잇따라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개입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 지역 포럼 참석차 방문한 태국 수도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형식적인 중재에 그쳐 고노와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의 접점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의 단계로서 한국이 일본과 2016년 체결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를 파기한다면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한국의 정보는 직접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한일 제휴를 전제로 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일 양측의 반성을 촉구하는 데 그쳐 깊이 있는 중재를 피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소극적인 목표 라인을 큰 폭으로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안심한 아베이지만 외교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핵 협상에서는 사실상 모기장 밖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는 납치 문제 해결 등 상봉 조건을 모두 백지화하고 회담을 하려 해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미 행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등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연합 참여와 미일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조급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동해와 동중국해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영공을 러시아 항공기가 침범했다. 다음은 일본이 지배하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서도 도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공 외교는 위태롭다. 좋고 편한 상대 외교는 사실 득책이었고 비즈니스의 정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아베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